2026년 6월을 기점으로 스마트 스토어 기본 상품 등록 개수가 1만 개에서 1000개로 제한이 생겼습니다. 구매 대행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셀러들이 구매 대행을 접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오히려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안함이 자신감으로 바뀌실 겁니다.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게 모든 사람이 1000개로 똑같이 줄어듭니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상품을 검색하면 똑같은 상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상품의 90% 정도가 날아가니까 남아있는 상품 중에서도 상품 가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상품 가공이라는 게 어떤 걸 어떻게 변경하면 될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그 상품을 클릭할 때는 이미 썸네일과 상품명을 보고 무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품 페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상품을 클릭한 사람의 그 기대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주지 못하더라도 그 기대치를 깎게 되면 바로 이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썸네일 이미지와 상품명이 상세 페이지랑 옵션에 동일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반자동 방식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통 반자동 방식은 상세 페이지나 옵션 자체만 손을 봐주고 상품명이나 썸네일이랑 연관성 있게 상품을 가공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업로드만 많이 하면 잘 팔렸습니다. 왜냐면 이때까지는 상품 등록의 양과 질 두 가지가 있다면 양이 조금 더 우세한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상품 등록의 질이 더 중요한 시장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전에는 경쟁 상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나 옵션 이미지 안 보고도 원하는 스펙이나 모델명이 적혀만 있으면 바로바로 구매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개수 제한이 생기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반자동이 아닌 수동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미 반자동으로 상품 등록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떡하죠?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팔린 상품이나 클릭이 일어난 상품들을 먼저 딥하게 가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요소를 어떻게 가공을 하면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공 대상에는 썸네일, 상품명, 옵션명, 상세 페이지가 있고 추가적으로는 태그랑 속성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썸네일이랑 상품명, 옵션명까지 먼저 손을 봐주고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많은 상품을 등록을 하고 구매가 발생한다든지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클릭률이 높다든지 이렇게 반응이 오는 상품들이 있으면 그 상품들만 상세 페이지랑 태그, 속성값을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제일 기본적인 썸네일이랑 상품명, 옵션명 이 세 가지 어떻게 손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썸네일은 너무 쉬워요. 요즘 챗GPT 이미지 생성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챗GPT한테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 소스랑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요청을 하면 끝이에요. 이 프롬프트는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약간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을 해서 썸네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썸네일이 끝났으면 상품명, 내 상품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를 네이버에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저는 이 중탕기 제품을 한번 상품명을 수정을 해볼 건데요. 나는 업소용 중탕기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가격 비교로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상품들이 다 똑같이 등록되어 있는 이 카테고리가 보일 거예요. 기타 주방 가전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내 상품도 이 카테고리에 속하는 키워드들로 상품명을 꾸며주는 겁니다. 이 카테고리를 그대로 가져가서 아이템 스카우트에 아이템 발굴 탭으로 들어가셔서 카테고리란에 그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셔서 필터에는 쇼핑성만 체크해주시고 그러면 밑에 이렇게 결과가 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엑셀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엑셀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엑셀을 열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먼저 데이터 탭에 들어가셔서 자동 필터 또는 필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필터 기능을 눌러주시고 이 아래 있는 대표 카테고리에서 모두 옆에 있는 이 체크박스를 해제시켜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 돌려서 기타 주방 가전 우리가 봤던 그 카테고리만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타 주방 가전 카테고리만 이렇게 설정이 됐고
이제 앱열로 가셔서 총 검색수를 조금 필터를 줄 거예요. 저희는 이런 검색수가 엄청 큰 대형 키워드보다는 구매 대행 시장은 좀 중소형 키워드로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보다 작은 숫자 필터 해주시고 한 1500 정도로 일단 볼게요. 그러면 기타 주방가전 카테고리에 해당하고 총 검색수가 1500 이하인 키워드들만 C열에 뜨게 됩니다. 이 C열에 있는 키워드 중에서 내 상품에 해당하는 키워드만 찾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하나 보면서 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했던 그 메인 키워드를 일단 컨트롤 F를 눌러서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 중탕기로 검색했으니까 중탕 라고 하면 바로 업소용 중탕기가 보이죠? 이 키워드에다가 색깔 넣는 이 채우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색을 미리 채워놔 주시면 됩니다. 전기, 중탕기. 그러면 또 비슷한 말이 보온기, 온워머기. 이렇게 보면서 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건 그냥 패스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보온 워머기였으니까 워머라고도 검색을 해볼게요. 혼술 전기 워머 우리 상품 아니고 음식 워머기, 푸드 워머 매트도 아니죠. 프리온 푸드 워머 이거는 브랜드명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업소용 워머기, 그냥 워머기도 있네요. 음식 워머도 있고 무선 제품은 아니었고요. 전기 워머, 전기 워머기, 푸드 워머기 이런 식으로 내 상품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어느 정도 골랐다 라고 하면 다시 C열 제일 위로 올라오셔서 키워드 탭에서 색 기준 필터에 내가 넣어놓은 색깔을 골라줍니다. 그러면 내가 체크한 키워드들만 이렇게 따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키워드들만 사용을 해가지고 상품명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키워드거든요. 사람들이 검색을 안 하는 키워드를 갖다가 상품명에다가 넣어놓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밥상을 내가 차려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키워드만 이용해서 우리는 상품명을 지어줄 겁니다. 상품명에서는 3번 이상의 중복 단어는 주의를 해야 되고 내가 타겟하고자 하는 그 키워드가 붙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용 중탕기, 업소용 워머기, 업소용 보온기 이 3개 키워드가 만약에 있다라고 치면 3개 다 내 상품에 적용이 되는데 업소용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계속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시면 네이버 쇼핑에 오셔가지고 간단한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요. 업소용 중탕기 그대로 검색해보면 상품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업소용 띄고 중탕기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도 상품 수가 똑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띄워진 키워드나 붙여진 키워드나 검색 결과가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업소용 워머기, 업소용 보온기 이 키워드들도 확인해보면 동일합니다. 굳이 업소용이라는 키워드를 중복하지 않아도 SEO에 위배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모든 키워드를 잡는 상품명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품명과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상품이 전부 같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옵션명인데요. 옵션명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쉽도록 번역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 이미지도 중요한데 옵션 이미지가 없다면 해당 옵션에 맞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옵션이 1개인 단일 옵션이라면 이미지가 없더라도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해당 상품이 충분히 설명되고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일단은 옵션 이미지에 해당하는 쉬운 단어로 옵션명을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쓰는 반자동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AI가 옵션명을 다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25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는 이런 기능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타오바오에 있는 옵션명 원문을 그대로 GPT에 요청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주면 되고, 이 프롬프트도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만약에 글자 수 여유가 된다면 순번을 넣어주는 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순번을 넣었을 때 이게 체계적으로 보이면서 훨씬 가독성이 좋아지고요. 실제로 제가 받는 주문건의 한 70% 정도는 전부 순번이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옵션이 좀 많은 상품의 경우에는 6개에서 10개 사이로 옵션 개수를 조절을 해서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살려놓은 옵션 중에서 반드시 썸네일, 상세 페이지, 상품명 이 세 가지에 표현되고 있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같은 상품이어도 어떻게 구매로 이어지게 만드느냐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 그대로 하나씩 적용해보시면 분명히 이전과 다른 결과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구매대행 신규 정책 대응법이나 AI 활용법 같은 구매대행 실전 팁들을 계속해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 계속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 오픈 카톡방 링크를 하나 남겨놓을 텐데요. 들어오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프롬프트들도 계속 공유해드릴 거고 구매대행 관련 질문들도 전부 1대1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방향 잡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화이팅!